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을 보면요, 참 묘한 기분이 들어요. 왜 우리는 가끔씩, 아니 어쩌면 꽤 자주 내가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 것 같다고 느낄까요? 오늘 바로 그 감정의 뿌리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 친구들이랑 있는데, 회사에 있는데, 심지어 가족이랑 같이 있어도 문득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순간이요. 이 보편적인 외로움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감정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알베르 카뮤가 만들어낸 한 남자를 만나봐야 합니다. 바로 묘르소라는 인물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도 꼭 다른 세계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방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외국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그런데 카뮤가 생각한 이방인은 그런 지리적인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뮤가 말한 이방인은 바로 이거예요. 딴 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규칙, 다른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른 그런 심리적인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묘르소는 어쩌다가 그런 딴 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무엇이 그를 우리 사회에서 외톨이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진짜 뜻밖인데 바로 그의 정직함 때문이었어요. 이건 카뮤가 직접 한 말이에요. 묘르소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방인이 됐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사실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거짓말은 일종의 사회적인 연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가면 슬픈 척이라도 해야 하고 결혼식 가면 막 기쁜 표정을 지어야 하잖아요.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감정 연기요. 묘르소는 바로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묘르소의 행동을 보면 이게 확 와 닿으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를 않아요. 슬프지 않으니까요. 대신 피곤해서 커피나 마시죠.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보다는 그냥 지금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 뜨겁다, 바닷물이 차갑다, 이런 자기 몸의 감각에만 충실한 거예요. 마치 거짓말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돌멩이나 바다처럼요. 사회의 논리? 그런 걸로 자기를 변명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고 심지어 섬뜩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소설 속 묘르소 이야기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니, 1940년대 프랑스 소설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당연해요.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된 소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 같거든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엄청나게 많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걸 일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제 웃어야 분위기 파악 잘하는 사람이 되는지, 어느 정도 화를 내야 정당한 건지, 정상으로 보이기 위한 수많은 암묵적인 약속들 말이에요. 우리가 왜 외롭다고 느낄까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그 코드를 못 읽어내면 우리는 그 집단 안에서 겉도는 사람, 안대돌이가 됩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따로 노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사회는 정상이라는 아주 좁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차없이 공격하잖아요. 내 진짜 솔직한 감정을 말하면 애냐? 사회생활 못하네?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죠. 어떠세요? 좀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묘르소가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가 사람을 죽이긴 했어요. 하지만 재판에서 검사가 그를 악마로 만들고 사람들이 전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살인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엄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사회가 정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뮤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소설이 딱 1부랑 2부로 나뉘는데
이게 정말 극과 극이에요. 일부의 메르소는요, 모든 일에 아무래도 좋아 라고 말해요. 그냥 감각이 이끄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2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흘러가던 존재가 드디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엄청난 변화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감정 있죠. 그게 사실은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서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바로 각성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소외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낯선 느낌, 그게 과연 없애버려야 할 저주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사는 걸 그만두고 진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일까요?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